이번 시간에는 213페이지입니다. 대리 파트요. 자, 대리 파트에서도 똑같은 요령으로요. 출제가 상관없는 부분은 이제는 배경 설명에 불과하므로 마구마구 생략이요. 출제가 가능한 부분만 집중해서 시간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 제도의 개념이라든지 의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대리 제도의 사회적 기능 파트에서 혹시나 그죠? 예.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대리는 임의 제도도 있고 법정 대리도 있죠, 그죠? 근데 그 교과서 표현을 보세요. 그 대리가 임의 대리라면 어떠한 기능을요? 사적 자체 확장의 기능이다, 그죠? 근데 그 대리가 법정 대리라면은 제한 능력자의 능력을 보충하는, 보충 기능을 담당한다, 그죠? 그런 정도만. 그 대리의 본질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대리의 허용 범위. 혹시나 한 줄 정도로 5개의 지문 중에서 종합적인 지문에서 뜰 수가 있습니다. 대리는 제목이 법률행위 대리죠. 그래서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법률행위 중에서도 매매 등의 제3법상의 법률행위 한다, 그죠? 그래서 혼인, 이혼 등을 타인이 결정해서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원칙입니다.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하면 된다, 그죠? 예. 그런 정도로만요. 구체적으로 가족법상 행위에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애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재산과 관련된, 그죠? 상속, 회복 청구, 부양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 그런 정도만. 그 다음,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아니죠, 그죠? 원칙 허용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외워달라는 거예요, 외워달라는 거. 우리가 법률 사실에는 준법률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등 표현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이 같은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와 유사함으로 대리가 가능하답니다, 판례. 그래서 의사의 통지가 각종의 최고자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거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최고, 거절 등 의사의 통지는 대리가 가능하다. 간염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자가 붙는 거죠. 총회 소집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각종의 통지, 성인, 성납자가 붙는 거죠. 이 같은 간염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된다. 따라서 만약에 지문화가 된다면 이 부분을 답한다, 그죠? 예. 그래서 구시하시려면 이 부분만 집중해서, 그죠? 따라서 준법률행위 원칙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여하튼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등 표현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다, 그죠? 사실행위는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틀려요. 그런 정도로. 사실행위라도 간이, 인도 등에는 가능합니다. 그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 그죠? 허용 범위에서 이 부분만 정확히, 그죠? 예. 불법행위는 절대로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구별제도에서는 간접대리, 교과서 표현을 체크해 볼게요. 간접대리, 215페이지. 간접대리는 위탁, 매매 등과 같이 체크되어 있죠. 타인의 계산은 이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행위자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합니까? 타인 거죠. 자기가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법률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행위자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누구에게? 자신에게 발생한다, 그죠? 근데 나중에 사후에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간접대리라 하는데 그 문구 순서 정도만 예전에 한번 그 순서가 지문화된 적은 있습니다. 예전에요. 그 이후는 등장하지 않는 지문인데 요거요. 자, 볼게요. 값이 A를 대리해서
A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뭐 그로 인한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한다 그죠? 대리인은 행위만 대신할 뿐,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뭐야? 직접 본에게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대리를 직접 대리라고 한다 그죠? 당연히 직접은 생략합니다. 간접 대리가 뭐냐? 가수원 주인입니다. 가을에 사과를 몇 트럭 수확했죠. 자신 스스로 트럭에 옮겨 심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가락동에서 뭐요? 가일상을 하는 갑에게 맡겨서 그죠? 네가 팔아달라. 그래서 갑이 고객에게 사과를 팝니다. 팔았을 때 그로 생기는 돈은 내부적으로 누게 돼요? 이자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누구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그런데 우리가 고객과 매매할 때는 뭐요? 누가 책임지고? 자신이 책임지고 그죠? 행위자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는 효과도 뭐요? 자신에게 발생하죠. 나중에 뭐요? 다 팔면 수고비자고 매매 대금을 A에게 주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자에게 뭐요?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간접 대리를 한다. 그 표현 순서 정도만 혹시나 한 번 정도. 대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사자로 갑니다. 저 구별 개념에서는 사자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사자는 심부름권으로 기억해라고 했죠. 심부름권. 본인이 갑에게 뭐요? 네가 책임지고 내 토지를 팔아달라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매도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한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 본인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3개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했어요. 그 본인이 결정한 의사는 뭐야? 이자가 단순히 본인을 심부름해서 뭐야? 그 의사를 을에게 전하거나 대신 표시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한다 그죠?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 기준은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사자의 경우 뭐야?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죠? 사자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를 단순히 전하거나 대신 표시하는 역할만 합니다. 근데 대리에서는 뭐예요? 누가요? 대리인이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이냐는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박스 부분. 자, 구별실이.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효과사를 결정을 하더라. 근데 뭐야? 사자에서는 본인이 다 결정하더라. 그죠? 그때 행위자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자, 이미 우리가 압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 필요 없죠. 그죠? 대리는 행위 능력 필요 없다. 그죠? 다만 어떠한 능력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와 같은 행위 능력 등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어요. 근데 사자의 경우는 자신이 의사를 결정치 않죠. 그죠? 사자는 이와 같은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누가요? 본인이 이와 같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본인이 의사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리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그 중에도 재산상의 법률행위 하나만 한해서 허용됩니다. 사자는 뭐예요? 사실에도 허용된다. 제일 중요한 요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있었죠. 그 매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착오가 있었다. 그죠? 매매. 사기 강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면 그 모든 사실의 유무는 대리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에 빠져서 매매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했다.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근데 사자의 경우는 다 누가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본인이 착오에 빠져서 의사를 결정했다. 그죠? 본인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크게 신경 안 써야 돼요. 이 부분은 의사의 흥결.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요? 본인이 갑에게 토지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최소한 3억 정도는 받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대리인이 얼마 주고 팔아버렸어요? 2억 5천원 싸게 팔았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내부적 문제이지 대리인이 의사결정에 전혀 착오 등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런데 사자입니다. 3억에 팔겠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갑이 3억 하고 쫓아가다가 뭐요? 동네 골목에서 애들의 공놀이에 축구공이 머리에 띵하고 받쳤죠. 3억 3천 하다가 뭐요? 갑이 너에게 토지를 3천 주고 팔겠다고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도록 했다 그죠. 표시가 어떻게 해요? 3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죠. 네, 불일치. 그래서 차고 또는 뭐야? 엉뚱한 장에 대신 전했다 그죠. 부도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요.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해요. 이 부분. 차고 등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선 대리인. 사자에서는 뭐야? 의사결정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예, 그 부분. 자, 대리의 종류 갑니다.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있죠. 임의대리는 말 그대로 뭐야? 대리인이 본인이 원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를 말한다 그죠. 원해서가 뭐죠? 법률행위죠.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줄서 뭐야? 수권행위다 그죠.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한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을 줄여서다 그죠. 예. 법률 규정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한 것을 법정대리라 한다. 그 다음 능동수동입니다. 능동수동에서는 마지막 요 문구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죠? 요 문구. 말 그대로 능동이라면 뭐예요? A가 갑에게 토지를 네가 알아서 팔아달라고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매도할 것이냐 의사를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 능동적으로 결정하죠. 이를 능동대리라 하고. 그래서 A가 매도인이죠.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으겠죠. 그때 상대방이 계약금 중도금을 누구에게 대신 거죠? 대리인에게 대신 전해주죠. 그때 소극적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본인을 대신해서 소극적으로 받는 대리를 뭐야? 수동대리를 한다고 하죠. 수동대리. 근데 중요한 것은 A가 팔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A의 의사는 대리인 갑에게 매매 계약에 능동 대리권만 준 겁니까? 계약이 체결됐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상대로부터 계약금 등도 대신 받을 수 있는 수동 대리도 같이 준 거예요? 같이 준 거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능동 대리는 그 범위에 속하는 수동 대리권도 뭐야? 아울러 가진 것이 원칙이다.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권 대리, 무권 대리. 그래서 갑이 A를 대리하여 뭐요? A 소유의 부동산을 그렇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때 대리권을 가지고 오죠. 이를 유권 대리. 근데 대리권도 없이 뭐요? 갑이 A를 대리해서 A 소유의 토지를 그렇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를 뭐요? 무권 대리. 시험 문제는 뭐요? 무권 대리다 그죠? 무권 대리에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자, 대리권으로 갑니다. 자, 계속 그냥 쭉 제목만 하시면 돼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요? 권한이다 그죠? 권한이다. 그 단어만 기억하시고. 그럼 대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뭐요?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죠. 대리의 대리권이 법률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대리를 법정대리라 하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뭐요? 본인이 원해서 그죠? 본인의 법률행위. 이런 뭐요? 수권행위란다 그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에서. 즉, 수권행위란 본인이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뭐요? 줄여서 수권행위를 한다 그죠? 수권행위. 자,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파트에서 기억할 것은 리언 정도요. 리언하고 리얼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욕심 내지 마시고, 수권행위가 뭐요? 상대방과의 계약이냐, 상대방의 수를 요한 단독행위냐, 학자들끼리만 다투를 하세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네. 상관없고, 요겁니다. 당연히 법률행위는 뭐예요? 불효식이죠.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 없죠, 그죠? 예. 불효식입니다. 그 다음, 독자성이라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자가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과의 금융거래는 사장이 직접 하기보다는 직원을 시키겠죠. 보통 격리부장 그죠. 보통 누구에게 대리권을 줍니까? 고용관계 등의
기본적 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죠. 이와 같은 고용 등 대리권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관계는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교과서 그 표현 보세요. 원인된 법률관계. 독자성 파트에 원인된 법률관계. 단어 설명이요. 교과서 217페이지에 디귿 수권행위 독자성에서 수권행위는 뭐예요? 기초적 법률관계 또는 가로 보면 그죠?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기초적 내부관계를 한다 그죠? 즉 대리권의 발생, 원인되는 고용, 위임 등의 관계를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 한다. 근데 이와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하고 대리권을 수행하는 수권행위가 항상 뭐야? 일체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격리부장이라면 일정 범위의 금융 대리권도 아울러 가지는 게 원칙이지만 이자가 지구이라도 뭐야? 청소지구이라면 대적 대리권이 없겠죠. 양자는 법적으로는 별개다. 이를 독자성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만 기억할게요. 원인된 법률관계. 다른 말로 뭐야? 기초적 법률관계 그 단어. 어디에서 써먹습니까?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그죠? 128조에서 그 부분을 기억할 거예요. 요거 기억하면 돼요. 출제가 됐습니다. 10회차에. 수권행위는 본인이 뭐요? 일정한 자에게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를 한다. 그죠? 이 같은 수권행위에 차고, 사기, 강박 등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수권행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본인이.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리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 그럼 대리행위 하자면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수권행위는 뭐예요? 본인이 하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자, 이제는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떴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출제된다고 보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느냐. 법정 대리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임의 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느냐. 대리권을 누가 정해줍니까? 본인이 정해주죠. 어디에서? 수권행위에서 그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요? 교과서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앞서서 능동 대리권을 가지냐면 뭐요? 소동 대리권도 같이 가진 게 원칙을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요? 자신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죠, 그죠? 당연히 대리인은 뭐요?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됐다면 뭐요? 상대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대신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다 받았다면 뭐요? 이전 등기까지 해줄 권한도 아울러 본인부터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능동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때는 뭐요? 수동 대리권도 같이 가진다, 그죠? 따라서 계약 체결과 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뭐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도금 지급기일 등도 뭐요?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지는 걸로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똑같아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죠, 그죠? 소비대차가 됐다, 매매 계약이 됐다. 그러면 능동 대리권과 그에 상하는 수동 대리권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한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기한 연기 등을 해줄 권한도 가진다. 자, 그러면 3번까지 그죠? 한꺼번에요, 그죠? 이렇게 볼게요. 본회부터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능동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그 계약 체결의 이행과 관련된 뭐요? 중도금, 잔금 등도 대신 수령할 권한이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고, 끝났다면 뭐요? 본인을 대신해서 이전 등기까지 넘겨줄 권한도 가진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보죠.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자, 여기다가 취소권도 하나 더 적을게요. 대리인은 행위만 대신할 뿐 그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생깁니까? 본인에게만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의 하자로 인한 해제권, 취소권은 누구만이 가진다? 본인만이 그죠. 대리인은 해제, 취소 못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체결된 계약을 뭐예요? 해제, 취소할 권한은 없다 그죠.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자주 듣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대리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매수한 부동산을 본인 허락도 없이 대처분할 권한 없다. 그죠? 없다. 그다음 3번. 다 출제됐던 거예요. 본인부터 경매를 받아달라는 대리권을 받죠. 경매 받았어요. 그럼 끝이죠. 그죠? 근데 본인 허락도 없이 경매를 없던 것으로 보죠.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지하에 동의해서 경매를 없던 것을 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4번 계속이요. 본인으로부터 대여금 영수 권한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금 일부를 면제 줄 권한은 없고, 그죠? 5번도 똑같아요. 본인부터 예금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금만 수여받은 자가 체결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줄 권한은 없다. 그죠? 예,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충 규정합니다. 이 지문을 위해서 뭐요? 이 지문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118조를 먼저 보고 그 해당 지문을 앞으로 가서 한번 검토해 볼게요. 118조. 금방 우리가 이미 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느냐 봤죠. 그죠? 개별 판례 봤어요. 근데 아무리 뭐요?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봤는데, 그죠? 갑이 A의 대리인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뭐요? 그 대리권을 어느 범위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118조에서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당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여기서 다 묶어서 뭐요? 한마디로 관리 행위를 한다. 그죠? 그래서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대리는 어디까지 뭐냐? 관리 행위까지만.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를 뭐요? 처분 행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대리는 처분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처분 행위를 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권한 없는 자의 대리,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관리 행위는 다시 두 가지. 보존 행위는 보니까 뭐요? 제한이 없죠.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그런데 이용 계량 행위는 뭐요? 성질을 변치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죠?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다. 자,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죠. 대리는 관리 행위까지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합니다. 이 바람에 뭐요? 무권 대리가 된다. 그죠? 무권 대리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존행위 갑니다. 보존행위는 말 그대로 재산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본에게 손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이. 즉, 그 교과서 예들을 최대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교과서 예를 쭉 보세요. 어떤 겁니까? 보존행위, 뭐 가옥을 수선한다든지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든지, 그죠?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한다든지 기한이 도는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뭐야? 매각한다든지 이와 같은 행위는 보존행위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용 계량 행위는 무제한적이 아니라 뭐야?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까지만, 그죠? 그 중에 이용 행위란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죠? 예컨대 본인의 물건을 뭐야?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그죠? 근데 계량 행위란 것은 가치 정대를 가져오는 행위. 그래서 가옥을 고급으로 수선한다든지, 그죠?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것을 이자로 가치를 높인다든지, 그죠? 이런 행위는 가능합니다. 자, 한 개로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용 계량 행위는 무제한적이 아니라 뭐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따라서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뭐요?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바꾼다든지 경작지를 뭐요? 택지로, 밭을 논으로 반대로도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처분행위, 당연히 뭐요? 허용되지 않죠, 그죠? 그 처분행위를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위에 위반해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권대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는 같이 단일 문제는 안 뜰 거예요. 단일 문제는 안 뜨고
대리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에서 지문 중에서 뭐야?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지문이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험에서 민법 총칙에서만 대부분 출제되죠. 그때는 무조건 100% 단일 문제로 떴어요. 근데 이제는 출제는 되는데, 그죠? 예, 단일 지문이 아니라 5개의 지문 중 뭐야? 섞여서 한두 개 지문이 포함됩니다. 자, 볼게요. 틀린 것은 매매계약 측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기일도 연계해줄 권한이 있다, 그죠? 연계해줄 권한이 있다. 그 다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요?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죠? 자, 3번. 이 부분은 권한 없는 표현 대리에서 그 판례를 다시 설명하겠지만,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일단 출제가 됐기 때문에 미리 설명할게요.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사장이 나에게 뭐요?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 그죠? 그래서 떼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장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사장에게 대리권을 준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이 가죠? 본인만이 그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그 다음, 대여금 영수권한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죠.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다시 뭐요? 그에 대한 특별 수권, 대리권을 수권받아야 한다. 매일 문제로 갑니다. 6주차 매일 문제 1번 보세요. 자,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시험이 됐던 뭐요? 다른 시험이 되었던 똑같아요. 1번. 계약 체결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요?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그렇지만 해제 취소할 권한은 없다. 그죠? 그 다음 2번. 예금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맞죠? 그죠?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뭐야? 틀렸죠. 그죠? 예. 그 다음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치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죠? 맞죠? 그죠?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그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의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 맞죠? 그죠? 5번 또 떴죠. 그죠? 예. 계약 체결과 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지더라.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 뭐요?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질문은 각종 시험에 계속 단골이에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자, 2번 갑니다. 틀린 것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자, 이 부분요. 좀 이따 다시 확인하겠지만 미리 볼게요. 124조로 가봅니다. 219페이지요. 219페이지. 124조 찾으셨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하고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상법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죠. 요거죠, 그죠?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다툼이 없죠, 그죠?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채무이행은 자기가 상방돼도 가능하다죠, 그죠? 하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바로 1번. 자, 나머지 질문 갑니다. 해제. 끝났죠, 그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에 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임의 대리는 체결된 계약을 뭐요?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 그죠? 없다. 그 다음 3번.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다음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그죠? 119조입니다. 원칙 뭐요? 각자 대리다, 그죠? 다만 법률 또는 수권에서 공동 대리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보존행위는 할 수 있죠.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예. 보존행위 뭐요? 이용 계량행위까지, 한마디로 관리행위까지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오시나 하면은 80페이지로 볼게요. 80페이지. 부재자 재산 관리입니다. 자, 부재자 재산 관리와 가서 자, 79페이지 제일 밑에 조문을 봅니다. 재산 관리인의 권한 25조. 찾으셨죠? 79페이지 25조. 법원이 있으니만 재산 관리인이 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118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 필요 없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118조 행위가 금방 봤던 뭐야? 관리 행위죠, 그죠? 관리 행위까지. 즉, 부재자 재산 관리는 뭐야?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로이. 처분 행위는 뭐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금방 우리가 기억했던 118조가 뭐야? 거기서 출제가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부분의 이해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입니다. 124조로 갑니다. 금방 조문을 미리 검토했지만 자기계약 상방 대리는 원칙 금지된다. 그죠? 왜요?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소개했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여기다 체크하시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뭐요? 본인을 위하여 자신과 법률행위를 한다. 여기 뭐야? 자기계약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법률행위에 가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여기 쌍방 대리죠. 따라서 이와 같이 대리는 뭐야?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뭐야?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나 채무행은 할 수 있다. 그럼 두 가지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된다. 그죠? 다만 두 가지 경우.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뭐야? 채무행은 가능하다. 그죠? 채무행은 가능하다. 자, 원칙 금지돼요. 따라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와 같은 자기계약 상방 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죠? 이거는 권한 없는 자의 대리인 거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 예적 허용이요. 자, 지금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다. 그죠? 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 이때 채무의 이행 적게요. 이때 채무의 이행이란 어떤 채무를 말합니까?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 그죠?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행은 자기계약 상방대리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문제도 풀을 봤지만 교과서에도 얘가 적혔어요. 여기 보세요. 4장입니다. 은행이요. 격리부장입니다. 갑은 A를 대리하여 월말이 되면 뭐요? 은행으로부터 사장 통장으로부터 뭐요? 예금을 인출해서 직원들의 월급 통장에다가 월급을 싸준다. 그죠? 그럼 당연히 격리부장도 당연히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이자 자신의 통장에는 임금을 싸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싸준다. 그죠? 저 본인을 대리해서 채무로 뭐요? 이행하죠. 그죠? 상관이 없다? 없어요. 왜? 다툼이 없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본인에게 손해 염려가 없죠. 그죠? 다시 한번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에게 손해 염려가 없는 이와 같은 다툼이 없는 뭐야?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이행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넓힙니다. 해석상 채무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죠. 매도인, 매수인과 부동산의 매매가 끝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전 등기만 하면 그죠? 근데 한 명의 법무사가 뭐야?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모두 대리하여 그죠? 주식의 명의에서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니은 체크하시고. 따라서 채무의 이행이 뭐야? 허용되는 것은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 여의한다. 그죠?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새로운
이해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대물 변제 행위, 경계, 그죠? 다툼이 있는 채무행, 기한이 뭐야? 도래치는 채무 변제, 항변권이 붙은 채무 변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개별 판례가 뜬다면은 요 두 가지입니다. 단거리요, 각종 시험에서 하나의 부동산이요, 하나의 물거리에서 뭐예요? 2명 이상으로부터 동시에 입찰을 받아달라는 대리권을 받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죠, 그죠? 허용될 수 없고. 그다음 2번. 응용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응용에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돼요?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계약일지라도 본인에게 뭐요? 유리하면 당연히 허용이 된다, 그죠? 당연히 허용돼요. 따라서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뭐요?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그 부동산을 뭐요? 미성년자인 자식의 정려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자식이 뭐야? 미성년자니까 정려계약을 뭐야? 혼자서 해요. 자신과 뭐야? 자신이 자식을 대리해서. 즉, 여기 뭐야? 혼자서 하니까 자기 계약 맞죠? 그렇지만 상대방 본인인 자식에게 유리다, 불리다? 유리죠, 그죠? 유리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됩니다. 당연히 허용돼요. 그럼 반대로 볼게요. 아버지가 뭐야?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리해서 자식 소유의 부동산을 뭐야? 아버지에게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 안 되겠죠, 그죠? 허용이 안 됩니다. 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그죠? 유리한 것만.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의 금지 규정은 임의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만 쉽게 하시면 돼요. 119조.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는 뭐야? 59조죠. 자, 물어볼게요. 이사가 여러 명입니다. 공동대표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표가 원칙이요? 각자 대표죠. 똑같아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요. 그때 뭐야?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 대리.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예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한 바 있으면 그때는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고 하죠. 원칙 각자 대리다. 그래서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그죠? 어떤 수권행위에서 공동 대리로 제한을 둔 경우 그때는 공동 대리를 해야 됩니다. 출제된 바 전혀 없어요. 이 부분. 혹시나 모의고사에서 뭐요? 혹시나 질문이 되더라도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전혀 질문해준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공동 대리를 뭐요? 능동, 수동 중 어디에만? 능동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 대리도 뭐요? 대리인 여러 명이서 같이 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상대방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수동 대리는 제한이 없어요. 자, 2번 효과. 그래서 공동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대리했다.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이 없죠. 무권 대리 됩니다. 무권 대리. 다만 상대방이 뭐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 대표권 남용은 똑같죠? 효과, 원칙, 예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은행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부동산은 뭐예요?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상적으로 그 대출받은 돈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의 이익이죠, 그죠? 근데 자기가 뭐예요? 착복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교과서 읽어보세요. 형식적으로는 뭐야?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있었다.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권 대리입니까? 유권 대리요? 유권 대리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익이 아니 뭐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을 배신한 배임적 대리행위를 대리권 남용. 대표가 되면 대표권 남용이 됩니다.
근데 효과, 원칙. 상대방은 그 사실 알 수 없죠. 원칙, 유효죠, 그죠? 예,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예적으로 본인에게 무효가 됩니다. 어떻게요? 상대방이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가 된다. 여기 뭐야? 비진입 표시의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107조를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판례가 뭐예요?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107조에 따라서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자, 보세요. 그래서 요 판례잖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인이가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이익에서 배임행위를 했죠. 그때 상대방의 일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죠? 107조를 유추해서. 그때는 그 대리행위는 배임적 대리행위. 제목을 붙이면 대리권 남용행위는 본인에게는 무효다, 그죠?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 효과요.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단일 문제를 안 떠요. 암기 문제입니다. 대리권 소멸.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여기 하나의 요령입니다. 사망자가 붙었다, 그죠? 그때는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예. 대리인이 사망하든 뭐요? 본인이 사망하든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그죠? 본인이 사망했다면은 대리행위가 필요한 자가 없어지고, 대리인이 사망했다면 대리행위를 할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수요고요.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사는 뭐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사이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파사는 소멸 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 또요. 성년 후견 개시만 소멸 사유.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죠?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처음에는 능력자였는데, 그죠? 중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다. 그때는 대리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근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지금까지는 공통된 소멸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뭐예요? 이미 대리인이다. 그때는 두 가지가 더 추가돼요. 법률 행위에서 소유된 대리권. 이미 대리를 말이죠. 이미 대리는 전조 예외 요 단어 때문에, 그죠? 고용 등의 관계 수반에서 대리권이 줬죠. 그때는 고용이 종료되면 뭐예요? 이미 대리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죠?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또 하나,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처리라도 뭐예요? 숙건행위가 처리되면, 그죠? 그래서 숙건행위란 단어는 어떤 대리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까? 이미 대리. 법정 대리에서는 뭐예요? 숙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예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된다, 그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사망. 누가 사망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죠. 예,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대리인이 도중에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죠? 그럼 대리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이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 고용 등 관계 수반에서 대리권이 소유된 경우요, 그 같은 고용 등의 관계가 종료했다. 또는 뭐요? 그 같은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숙거래가 처리되면 임의 대리 대리권 소멸한다.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하고 마칠게요. 이제는 이 같은 대리권 소멸에 관한 지문도 여지 단일 지문을 절대 안 떠요.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문 중에서 지문 한두 개가 섞입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사망자가 붙었죠.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붙었죠, 그죠?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4번을 봐야 돼요. 갑이 대리죠, 그죠? 을이 본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이 된 누구가요? 갑이, 맞죠, 그죠? 갑이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은 경우. 그 다음, 그럼 남은 게
2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자, 5번 갑니다. 을이 본인이죠, 그죠? 본인이 성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요? 친권자는 없으시죠? 네. 그럼 친권자의 법정 대리인은 소멸했죠, 그죠? 정답은 2번이죠.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접어두세요. 예, 접어두시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진도로 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대리 행위로부터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남은 대리 파트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표현 대리를 좀 깊이 있게 진행하면 나머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효, 취소, 기한, 소멸시효로 쭉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민법 총칙 끝나면 이제 물권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물권법으로서.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은 기본 이론 시간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죠? 예, 심화 있게 진행을 한다 그렇습니다. 다만 너무 욕심은 안 내요, 그죠? 예, 너무 우리 시험의 어떤 위상에 맞지 않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진행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교과서에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 그 부분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